자, 이제 기초 얘기를 할게요. 기초 30평 기준에서 1500 들어가요. 이게 최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1500 들어가는 기초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아니, 안 하셔도 되죠. 여러분들 선택이죠. 근데 법규에 준수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시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철근 30평이면 철근 4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레미콘이 대략 한 60루베 들어가야 됩니다. 버림 포함해서. 그래야지 30평 바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기준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동결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무도 안 따지게, 동결심도 아무도 안 따져요. 나 왜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래요. 우리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를 다 까서 뒤집어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동결심도 위반이에요. 동결심도는요, 그냥 땅에 묻히는 거예요. 묻혀야 되는 의무적인 최소한이에요. 그게 준수가 아니라 최소한이라고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요. 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늘진 지역은요. 근데 그런 규정을 맞춰서 지으면 보통 기초의 높이가 바닥에서 위에까지 1000이 나와야 돼요. 최소 1000이 나와야 돼요. 노출 300, 600, 그 다음에 버림 10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1m 치는데 여쭤볼게요. 전 많이 못 봤거든요. 1m 잘 안 쳐요. 보통 800, 900 치죠. 왜 안 칠까요? 10cm를 들치잖아요. 그러면 레미콘이 얼마큼 줄어드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레미콘이 10cm 줄이잖아요. 10루베 줄어요. 10cm 내리면. 그러니까 1000 쳐야 될 걸 900 치면 10루베 들어요. 그러면 10루베면 얼마냐면 루베당 보통 75,000원, 7만원이니까 한 70만원, 80만원 줄이죠. 그것만 줄어드나요? 인건비도 줄어들잖아요. 이걸 부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 두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철근 4톤이랑 레미콘 60루베를 쓰냐라는 전제에서 1500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1500 중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인건비를 66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668만 원에 폼 대여료하고 아시바, 기계 임대 이게 한 100에서 150만 원 되거든요. 그 정도 빼고 나머지 금액인 거죠. 그럼 인건비로 한 500 잡히는 거예요. 그럼 500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정직하게 일했을 때 가져가는 이익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은요, 실행 가격에서 15% 정도가 보통 정상적인 이익이에요. 15%가. 그럼 그거를 30%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재를 줄이면 되죠. 자재를 줄이면 30%씩 남아요. 기초를 왜 말씀드냐면, 기초를 갖다가 잡석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죠? 남들 하니까 땅에서는요, 이렇게 수분이 올라와요. 수분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수분이 올라와요. 수분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막아줍니다. 알갱이들이 끊어줘요. 알갱이들이 있는 공간 사이에서 얘를 끊어줍니다. 수분을 막아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안 침하를 막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공하는 사진들 막 보면 골재를 잘 안 넣어요. 왜 안 넣을까요? 돈이죠. 근데 돈이죠. 첫 번째, 골재를 싣고 차가 와야 돼요. 골재 값은 얼마 안 해요. 골재는 상황마다 틀리지만 25톤 한 차에 10만원에서 20만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운반비가 그보다 비싸요. 골재 한 차가 와야 되죠. 또 포크레인이 그걸 또 깔아야 되죠. 로라 때려야 되죠. 100만원이 무조건 넘어가요. 근데 포지션이 15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공사하면은 15%, 175만원에서 2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100만원을 빼래요. 그래서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수준 있는 기초평당은 평당가가 2,400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스테고랩을 여기는 썼는데, 저는 스테고랩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드려요. 여유가 되면 쓰세요. 근데 이게 되게 크게 나와요.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마음 맞는 분들끼리 공동구매해서 써도 되고, 근데 스테고랩이 한 롤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얼마에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120, 130 정도 하고 저희가 110만 원에 받았어요. 한 롤에.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집이라면 저는 깔겠어요. 여러분이 스테고랩 쓰는 거가 저거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그거는 틈파님이 파는 거예요. 저랑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준 있는 기초 타설은 잡석 다짐을 하고 두 번 나눠서 갑니다. 왜 나눠서 가냐면 헌치라고 들어보셨어요? 헌치? 오늘 이거 막 쓸 것도 많은데, 어쨌든 헌치는 뭐냐면 기초를 이렇게 타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포크레인 땅을 파죠. 땅을 파면 기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카페에 올릴게요. 상세 디테일이 있는데 기초 인허가 도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가 있습니다. 사선 타설 구간이 있어요. 그걸 헌치라 그래요.
근데 이거 시공 상태 대부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레미콘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크립 할 때 딱 이 각 맞춰서 딱 파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에요, 그것도. 예, 각 맞춰서 파면 안 되고 이렇게 파면서 이 옆에를 사선을 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고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 헌치를 안 할 거면 베이스를 기초가 그러니까 이제 헌치 구간까지 기초를 줄기초를 이거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헌치까지 포함해서 보통 600에서 800이에요. 폭이. 예, 기초의 폭이 800이에요. 근데 보통들 어떻게 하냐면은 요 폭 400만 탓을 하죠. 400에서 직각으로 올라가죠. 직각으로 올라가서 뚜껑 400을 덮죠. 그래서 400, 400, 400을 끝내요. 이거를 여러분 기초 시공한 사진을 유심히 보세요. 탓을 어떻게 하는지. 예. 왜냐 그래야 그거 레미콘 차이가 많이 나요. 말씀드렸잖아요. 10cm 되는데 16배면 70 몇만 원, 인건비 해서 100만 원씩 줄어들어요. 10cm 내리면. 그러면 그걸 줄이려면요. 이 각을 정확하게 따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집안이 원집안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축은요 대부분 다 소규모 건축이에요. 그래서 지질 조사를 안 해요. 지질 조사가 뭐냐면요. 집안이 갖고 있는 집안 밑으로 이제 심도 20m까지 해서 다 파요. 스크류로 파요. 파서 지질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하중에 대해서 얘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지질 조사 제외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뭘로 해요? 아, 목수 감으로 하지. 땅이 좋아. 맞잖아요. 땅이 좋아 이 얘기 하나 끝이에요. 뭐가 좋은데? 좋아 땅이 생땅이야. 빨리 안 긁혀 뻑뻑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예. 지질 조사를 할 수 있고 집안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집안 조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진해력 조사, 그러니까 진해력 검사가 있고 지질 조사가 있어요. 진해력 조사는 뭐냐면 포크레인으로 압력 게이지를 눌러요. 그래서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는 이걸 둘 다 안 하면 뭘 해야 되면 코어 작업을 해야 돼요. 땅을 파서 스크류를 쫙 넣죠. 파서 쭉 넣어요. 그래서 이를 한 8개, 10개 심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초를 태우죠. 요거는 정말 매너 좋은 거예요. 양호한 거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쫙쫙쫙 하고 딱 붙고 딱딱딱 올라가죠. 그리고 땅 좋아 그러죠. 예, 장비가 딱 올라탔는데 땅이 물러서 푹푹 빠지는데 땅이 좋아 그래요. 좋긴 뭐가 좋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시공된 집 여러분들 대매원자리 시공된 집을 갖다가 한 20, 30개만 쫙 가서 레벨기로 띄워보세요. 다 틀어져 있어요. 다 주저앉았어요. 집안 조사 안 하고 질 조사 안 하고 그런 데는 로라로 때리지도 않고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잔디가 주저앉았다. 그건요 집이 이만큼 집이 앞으로 기울은 거예요. 용감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모르니까.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업종이 여러분하고 접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면허 없고 자격증 없고 자본금 없고 사업자 없고 여러분들이 다 만나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믿냐 물어보면 날 믿으라는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을 믿으라 그래요. 뭔 소리야. 난 전재산을 거는데. 하나야.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분하고 일하는 걸 포기하시던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지적해야죠. 어쨌든 뭐, 자, 그 기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진해력 검사, 그리고 지질 조사 하면 좋다. 안 할 거면 코어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되매운자리 기준이에요. 코어 작업을 해가지고 내림을 하면 돼요. 내림을 해서 철근 넣고 대매하게 하고 그게 공사하면 됩니다. 요것도 아니라면 골재를 타설을 하고요. 골재를 타설하고 로라를 똑바로 때리라 그래요. 로라를. 콤팩타 말고요. 콤팩타 이런 거 말고요. 다다다다 요거 말고요. 요거는요. 임대비용도 한 3만 원밖에 안 해요. 요거는 요런 거 말고 로라 1톤 로라 있어요. 650kg짜리, 700kg짜리 1톤 로라 때려도 보통 이걸 갖다 1시간 때리면은 한 5cm씩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을 눌러서 기초를 얘를 바닥을 평을 맞춰놓고 레벨을 맞춰놓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하고 안 맞춰서 올라가는 거 틀려요. 올라가면서 오른쪽 왼쪽 좌우에 무게가 각각 틀려지기 때문에 얘가 기울어지는 게 조금씩 틀려져요. 여기에 골재,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땅 얘기를 하냐면 기울어진 집이 되게 많은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정말 많습니다. 기울어진 집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면서 점점 땅을 넓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그럼
그럼 하중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똑같단 말이에요, 법규가요. 그러면 집안을 다짐을 잘해야지. 이런 단층 집이에요. 좀 나아요. 단층 집은 집안을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2층이에요. 근데 저희 또 방통하잖아요. 하중이 많이 실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요, 하중이 많이 실리는 거예요. 벽돌 집은요, 스타코의 집에 비해서 무게가 20톤이 더 무거워요. 20톤이요. 그러니까 조적으로 시공사들이 잘 못 넘어오는 경우가, 조적 딱 넘어오면 500만 원대 평가수가 없고요. 보통 다 650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조적은 잘못하면 금 가죠. 집 넘어가죠.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교를 가서 보시면 집들 마감이 스타코나 뭐 세라믹 사이트도 없어요. 스타코도 없고 대부분 다 조적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적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컨디션이 그대로예요. 네, 똑바로만 지으면. 골조 목수 인건비는 평당 28만 원, 30만 원이에요. 일반 목구조.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이런 거 보잖아요. 헤드를 보강을 막 하고 인방하고, 예를 들어서 뭐 킹스터드, 잭스터드 뭐 더블 막 치고, 스터드 뭐 더블 올리고 막 골조제 막 쓰잖아요. 그런 거는 이 가격이 안 되죠. 못 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28만 원, 30만 원인 건 하우징 회사에서 골조 목수한테 던져주는 단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 1억 5천에 수주를 해요. 계약을. 그러면 10%, 12%, 15%를 띄워요.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1,500만 원 띄고 업자한테 던져줘요. 그럼 업자도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업자가 데려다 쓰는 목수들의 단가가 28만 원, 3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30평을 지어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최소한 메뉴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붙겠죠. 수액이 절대 쓰면 안 돼요. 대패 밀어서 수평 잡아주세요. 이런 말 딱 하잖아요. 그럼 3만 원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물어보냐. 대패를 밀어야 되니까. 대패 미는 거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럼 대패를 왜 밀어요? 아, 기초를 쳤는데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럼 대패를 밀어야죠. 수액기를 박든지. 그럼 이제 그 무수축 몰타를 하시는 업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층 주택은 상관없지만 2층, 3층 올라가면 무수축 몰타를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무수축,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구리 타설을 하고 거기 위에 미장을 갖다 한번 해놓고 걔를 보세요. 걔를 망치로 때려보세요. 깨지나 안 깨지나. 일체화된 구성물들은 망치로 아무리 깨도 안 깨져요. 뿌레카를 쳐야 깨져요. 근데 후타설은 망치로 한번 딱 하면 빡 깨져요. 아주 간단한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뭐가 낫겠습니까? 무수축 몰타를 놓고 그 위에 머드실 작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패를 미는 게 나을까요? 대패를 미는 게 나아요. 그럼 대패를 안 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초가 완벽해야죠. 그러면 기초가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줘야죠.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남들 주는 단가, 아니 나는 1,500이면 하고 싶은데, 야 1,500인데 왜 기초 수평이 안 맞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1,500인데 왜 기초 수평이 안 맞아? 그럼 그 업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것저것 다 하고 내가 남는 게 150만 원, 200만 원 남을까 말까인데 그거까지 뭐 어떻게 맞춰? 못 맞춰? 그럼 딴 사람한테 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카페 어느 분이 15평짜리를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잘하는 기초는 네. 오차가 몇 정도 안에서? 보통 잘해도요 10mm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줄기초를 타설을 하고 줄기초에 슬럼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가 뭐냐면 물의 양이거든요.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줄기초 칠 때는 바이브레이터를 치니까 우리가 슬럼프 12짜리를 써요. 매트 올릴 때는 슬럼프 8을 써요. 물량이 적어요. 대신 되게 빨리 굳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지고 미장을 빡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물량을 줄인 이유는 뭐냐면요. 물 빠짐에 대한 편차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럼프가 12면 물이 많아서 물 빠지면서 얘 같이 주저앉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 맞췄어요. 근데 물 빠지면서 얘가 바뀌어요. 이게 슬럼프 12로 아무리 노력해도 15mm 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슬럼프 8로 바꿨죠. 바꾸고 나서는 일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빨리 굳으니까. 대신
10mm 미만은 잡혀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밀죠, 대패로.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수가 3만 원 더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 대패 하나 사서 밀어보세요. 그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대패를 밀면 여기가 팔을 못 써요. 힘들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그 중급 이상 골조는 33만 원에서 4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골조는 튼파님 거 골조가 제가 봤을 때는 탑입니다. 한국에서 탑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제가 우선 튼파님하고 뭐 친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기도 해요. 왜냐면 튼파님한테 견적 받는 사람이 저한테도 견적을 받으니까. 근데 골조는 튼파님이 탑입니다. 예, 그건 제 튼실파파라고 있어요. 카페에 있습니다. 예, 튼파님이 탑이에요. 탑이고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거기는 기준의 1.5배 정도의 골조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거랑은 조금 입장이 틀려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산의 분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1.23에서 왔다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 골조를 하려고 하면 평균 지급에 이렇게 4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해야죠. 그러면 튼파님에서 골조 쳐주냐? 안 쳐주죠. 거기도 일이 지금 밀려있는데 여기 와서 골조 쳐주겠습니까? 골조 쳐서 얼마 남을 것 같아요? 골조 쳐서 돈 얼마 안 남아요. 골조 치면 인건비 뭐 2,400만 원 받는다고 칠게요. 거기서 오야지 남는 거 한 400, 500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한 2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1년에 골조 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냐고요. 365일 중에서 골조 칠 수 있는 날은 딱 200일밖에 안 돼요. 200일, 220일밖에 안 돼요. 비 오고 춥고 기초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1년에 200일 일 못 하는데 안 맞죠. 안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집을 지을 거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배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저희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배를 하셔야 돼요. 예산 분배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조가 중요해요. 그럼 골조 돈 많이 쓰세요. 나는 환기가 중요해. 나는 따뜻한 게 중요해. 나는 모양 다 필요 없고 따뜻하면 되고 하자 없으면 돼. 각자 틀리잖아요. 중요한 건 알아야 비중을 나누죠. 그게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고급 골조 이제 원자재 값도 틀려요. 원자재 값도 여러분들 자스급 많이 듣잖아요. 자스급으로 해서 우선 여기 저희 현장은 지금 짓고 있는 세 동은 TNG 합판 OSB 한 장도 안 들어갔어요. 한 장도 안 썼어요. 대신 골조 원자재 값은 동당 한 1,500에서 1,700씩 다 업됐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입장은 틀려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일반 원자재는요, 평당 60에서 한 1,800 정도면 돼요. 일반 골조는 원자재 값이. 그러면 골조 관련해서는 평당 60만 원, 인건비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기초는 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골조, 반축이 되는 거죠. 반축의 원가는 140인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여러분이 업체 되실 거 아니니까 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방습지, 테이프, 뭐 폼, 철물, 테이프 이거 기타 외에 있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난 패시브로 짓고 싶어 라고 해서 콜로님한테 견적 받으면 보통 여러분 650, 700 나와요. 견적이요. 네, 콜로님 짓고 있는 건요. 그러면 콜로님이 막 엄청 남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엄청 안 남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로 지어지는 일반 평당 550만 원짜리 집이나 콜로님이 짓는 패시브 주택이나 이익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콜로님은 그렇게 지을까요? 하자 없는 집을 짓고 싶어서. 더 앞서 말씀드리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색깔과 있고 자기 마인드가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업을 못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업자인 거예요. 뭐 사업자가 이건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업자인 거예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되게 필요한 거고, 제가 왜 마진 똑같다고 말씀드리면 쓰는 자재하고 품을 보면 품수가 나오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많다 비싸다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례죠. 콜로님한테 저희 걸 550에 지어주세요. 패시브를. 그럼 콜로님 할아버지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최선을 말씀드린 거고, 부가적으로 여기다 제가 표시하지 못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패시브 등급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우리가 여기서 뭐 말은 편하게 뭐 인텔로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타이백은 한 롤당 여러분이 사도 11만 원이거든요. 인텔로는 여러분이 사면 40만 5천 원이에요. 4배 차이가 나요. 테이프를 또 사야 돼요. 바나 테이프를요. 바나 테이프 또 붙여야 돼요. 그러면 마감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얻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미 레퍼런스 데이에 깔려 있고 검증이 됐고. (22평의) 1층과 2층 8평 정도의 공간일 때 설비하고 전기는요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15만 원에 공사할 수가 없어요. 15만 원은 하우징 회사들이 하도급에 던지는 단가예요. 그리고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단열재를 다 깔아 놨을 때 와서 엑셀로 작업해주는 비용, 배관. 지금 저희 현장 세 군데 보시면 배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배관 공정과 저희가 단열재를 깔아야 돼요. 단열재를 깔고 나면 그 위에 엑셀을 깔아줍니다. 거기까지 공정이에요. 그리고 보일러 달아주는 거. 보일러 달아주면 별도 비용 받습니다. 이게 금액이 6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공사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익도 작아요. 이거에서 재료값이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다 기사를 써요. 다 사업자가 1인 사업자예요. 대부분 다. 그리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600만 원짜리 공사에서 200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박하다는 거예요, 마진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도면이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동백 갤러리 여기 등이 98개 달려 있거든요. 여기 이제 메리트등하고 뭐 이런 등 저런 등에서 98개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기업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도면이죠. 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전열교환기 막 있고 뭐 매립이 있고 환풍기 있고 뭐 홈오토메이션이 있고 너무 싫어요 이런 도면이요. 이거는 따로 어차피 산정돼요. 전기 도면을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건축하려는 건 여러분들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건축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보통 20만 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전기하고 설비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장 단열재 시공 평당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요것도 참 뭐한 게 목수들이 보통 시공을 해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평당 10만 원 정도 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 10만 원에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 숙박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골조 단가에는 숙박비하고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밥값도 기름값도 다 네가 내, 재료는 내가 낼게,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단열재는 평당 10만 원 보시면 돼요. 근데 360만 원 잡아놓은 건 여러분들이 또 본 게 있잖아요. 크래프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렬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거 패턴 좀 맞추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단열재는 뭐 R37인데 여기는 좀 더 신경 써달라. 여러분들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더 줘야죠. 평당 2만 원씩. 그래서 제가 12만 원 잡아놨고 석고보드는 평방미터당 보통 이제 뭐 차이가 있는데 700만 원이 중간급이에요. 평당 한 20만 원 조금 더 줍니다. 석고보드가. 왜 이게 석고보드도 정말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싼 사람을 쓰면 돼요. 싼 사람을. 근데 싸면 뭐죠? 난리죠. 쫙쫙 난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시공할 때 저희도 협력업체를 되게 많이 찾아요. 되게 많이 찾고 되게 많이 바꿨어요. 계속 바꿨죠. 근데 이제 지금은 세팅돼서 이렇게 바꾸질 않는데 저희가 제가 오죽했으면 어떤 게 있었냐면 원피를 다 치고 나서 공사를 우선 세워요. 그리고 원피 친 자리를 낙하를 다 칠해요. 석고 붙은 자리를 낙하칠을 해요. 교차 시공하라고. 거기에 붙인 데 더블로 또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붙였어요. 365로 해서 900에 1800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가로상으로. 그러면 그 다음은 엇갈려서 붙이든지 세로상으로 붙여야죠. 힘을 받으려면. 근데 석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1800 치면 1800 또 붙여요. 그게 빠르거든요. 패턴 작업해야 되니까. 그게 빨라요. 하나를 다 쳐놓고 락할 치르고 그 위에 올린다? 아, 제일 싫어하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석고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돈을 더 주면 돼요. 싫어하면 돈을 더 주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더 주면 돼요. 그러면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더 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효율, 분산, 분리.
여러분들 본 게 있으니까 또 여기 피스 작업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피스 단가가 아니에요. 이건요. 타카바리 단가예요. 타카바리 쫙쫙쫙 타카바리. 그럼 여러분이 매거진 사서 쫙쫙 박아야죠. 네. 박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박아야지. 아니면 매거진 박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또 한 60만 원, 80만 원 쓸 거예요? 매거진 저희가 그냥 직원들 시켜요. 네. 시켜요. 더 좋은 거. 돈을 더 들여서 안에를 OSB를 싹 치세요. 네. 그 다음에 섞고 타카 치세요. OSB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좋냐라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생각 안 하고 뭐 1P부터 매거진 박아서 2P 매거진 박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죠. 좋죠. 근데 돈 많이 드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테리어 계단 1당 요거는요. 정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얼마나 특정 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인테리어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계단이에요. 계단 목수가 제일 어려워요. 계단 목수가. 제일 수준 낮은 게 뭐냐면 계단에 실리콘 작업하는 거. 그게 제일 수준 낮은 목수예요. 왜 그럴까요? 계단에 이발이라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일본 말인데 이발이라 하는데 귀나 이발의 쪽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실리콘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수의 오차, 편차가 3mm가 넘기 때문에 시공을 보면 이렇게 뭔가 얼기설기처럼 보이니까 실리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요. 1mm 범위예요. 오차 범위가. 그래서 시공이 끝나고 나서 보면 실리콘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저희는 실리콘 작업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1년 살죠? 실리콘 떨어져요. 왜? 나무가 수축팽창 하면서 실리콘이 붙었다 떨어져요. 그럼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때가 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1,500에서 2,000은 뭐냐면 인건비예요. 자재값은 똑같아요.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을 하든 애쉬든 멀바우든 결론은 다 대동소이한데 이걸 뭘로 하냐 이거죠. 근데 이런 말씀드려요. 계단은요, 여러분 제가 제 카페에서 정말 100만 번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어드반텍 쓰세요. 계단은. 여러분 그 휴보사에서 나오는 어드반텍을 쓰면 돼요. 그 NS오메가 가면 팝니다. 그거 쓰세요. 그거 목수한테 돈 더 주고 쓰시면 돼요. 그래봐야 돈 얼마 더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방통을 치잖아요. 그러면 방통 호스를 끌고 막 올라가 인부들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치고 막 내려와요. 남는 거 받아가지고. 그러면 방통 똥이 막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근데 Q엔진은 쫙 스며들어요. 그러면 레미콘 물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독극물인데 그 일본에서 쓰레기를 돈 받고 수입해서 그거 가지고 레미콘을 만들어요.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약품 섞어서 만든 게 레미콘인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대체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근데 방통 칠 때 그 레미콘을 어쩔 수 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 국물이 바닥에 막 떨어져요. 계단에요. 다 스며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감할 때 가보잖아요. 집이요. 방통 치고 나서 마감할 때 가보면 계단이 다 너덜너덜해요. 그 방통물이 스며들어서. 근데 그 방통물은 뭐죠? 시멘트 국물이에요. 시멘트 국물이 몸에 좋지 않아요. 되게 나빠요. 근데 거기 위에 본드 바르고 딱 마감재 붙이죠. 그럼 이상이 없는 게 아니죠. 애들이 거기 앉아서 책 보고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거기를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니까 어드반텍을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드반텍이 수분에 강해서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플로어 쓰는 걸 전부 다 어드반텍 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바닥재를 전부 다 어드반텍을 쓰면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골조 단가 1,600만 원에서 금액이 한 400, 500이 쫙 올라가요. 한 30%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징 회사들이 안 쓰는 거예요. 비싸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 등급의 신곡은 인건비 포지션이 자재값의 8, 9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텔로가 비싼 거보다요. 시공하는 비용이 더 비싸요. 사람이 다 일일이 붙여야 돼. 다 찢어가지고 다 붙여야 돼요. 다 수작업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여기 기밀 하나 뚫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행기가 날아가다 빵 그러면 모든 게 쫙 쏠려 나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패시브 주택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럼 글로 하자가 다 쏠려요. 그래서 패시브로 갈수록 뭐가 중요하면 환기가 중요하고 기밀을 작업하는 사람의 꼼꼼함이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